네, 안녕하세요.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 스마트 오피스 구축기라는 강의를 하려고 해요. 딱히 이제 뭐 어려운 그런 개념을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있구나, 어떤 게 좋다더라, 또 어떻게 도입을 해보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각 챕터마다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질문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그때 저한테 그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세세하게 천천히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 많잖아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소제목으로 이제 정한 게 크게 4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우선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장, 측정, 통제, 생산. 혹시 안 해야 되겠다. 제가 도구들을 나열을 해보니까 도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도구들을 어떻게 좀 분류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던 중에, 저는 이제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정보를 어쨌든 뭐가 됐든 저장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정보를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저장한 정보들에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끄집어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측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말이 좀 약간 좀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 측정된 그 찾아낸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뭐 어떤 일들이 제대로 이제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통제라는 의미로 이제 뒀고요. 그리고 이 3가지를 통해서 이제 기존엔 없던 새로운 가치 있는 정보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저는 이제 좀 생산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위주로 해가지고 그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네, 활용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우선 지우고, 네, 우선 제가 이제 수업 제목이 그 스마트 오피스 구축기인데, 저도 맨날 스마트 오피스 얘기를 했지만 스마트 오피스가 뭘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정의가 있더라고요. 이 위에는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사무실에 대한 의미였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서류, 업무기기의 보관 장소,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 오피스로 바뀌었는데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직원들이 가장 몰입하기 좋은 공간, 창의성과 협업을 자극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스마트 오피스가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갑자기 뭐 이런 개념이 생겨가지고 가능해진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그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달로 이제 기존의 사무실에서 스마트 오피스로 이제 적용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 그 도구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우리가 왜 스마트 오피스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스마트 오피스를 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물론 저는 그 외부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우리가 잘 해왔다면 굳이 우리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보면 우리의 주위 환경은 계속 변화하는 것 같아요. 크게 세무시장의 변화, 그리고 세무사업의 확대, 그리고 고용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또 세무시장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선배님들이 하셨던 그 세무업에서 새로운 경쟁자들이 생겨났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타 자격사들도 있지만 프로그래머들이 우리의 이제 경쟁자로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뭐 ITC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세무 시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우리가 그 수동적으로 업체에서 준 정보에 의해서만 세금 신고를 했던 그런 세무사에서 우리가 뭔가 능동적으로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을 하는 그런 세무사 플러스 컨설턴트로서 우리가 좀 성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3번째로는 고용 환경의 변화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 근로자들의 그
권익도 향상도 중요한데 저희는 어쨌든 사업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비해서 좀 인건비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노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좀 사업을 하면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노동법도 많이 강화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좀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스마트 오피스로의 그 변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걸로 갈게요. 예. 자, 우리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세무사가 됐든,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됐든, 아니면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됐든, 보통 흔히도 우리는 그냥 가장 쉬운 말로 좀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행복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 돈과 시간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 빠지는 건 뭐냐면 빠져서 안 되는 게 그 의미라고 봐요. 의미.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 세금 신고에서 능동적으로 우리의 고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 업체로 변화하기 위해서 스마트 오피스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정보의 저장 보시면 변화가 바뀌었어요. 보시면 과거에는 엑셀 문서식으로 이제 저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현재는 뭐죠? 클라우드죠. 클라우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로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IT 온라인 상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그리고 시간도 저희가 6시 이후로는 땡 트시면 예전에는 사무실에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게 가상의 온라인상에 자료가 있다면 우리가 그냥 한밤중에도 자료를 열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나를 해결했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함께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저장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저장. 그리고 정보의 측정. 정보의 측정은 좀 지우고 갈게요. 저희가 요새 핸드폰 어플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온라인 서비스도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내가 정보를 어디 저장을 해놓기는 했는데 이게 어디에다 저장을 했었는지 정말 잠깐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매번 찾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거를 산재된 정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킬 것인가,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좋은 정보가 많더라도 지금 저희도 이제 보통 전문 자격사들도 지금 단톡방에서 지금 저희가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그냥 흘러 들어간다면, 흘려 보낸다면 그건 우리한테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자료를 이제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정보의 재생산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볼게요. 통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통제라는 거는 뭐냐면,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사업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효율과 효과의 그 차이 아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근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돈과 시간, 그리고 근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저는 원래 이제 이게 앞에 나왔던 부분이라 사업에 관해서 이제 이거를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아무튼 넘어가고 나중에 재촬영할게요.
네, 우선은 제가 도구들을 많이 나열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간략하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말씀을 드릴 거고, 뒷부분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장점이라든지 단점 같은 것들을 좀 세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저장 측면에서 도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나열을 해드릴게요. 구글 드라이브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드라이브가 있고, 드롭박스, 잔디, 워크스토리, 나스, 스캐너, 에버노트, 원노트, 플로우, 엑셀, 노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제 부분인데요. 통제 부분에서는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 엑셀, 워크스토리, 에버노트, 플로우, 노션, 원노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 갑자기 든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저장 측면에서 나왔던 도구들이 왜 통제에서 또 나오지? 뒤에 보시면 저장, 통제, 그리고 뭐 뒤에 보시면 이제 관리, 생산 부분이 이제 4가지 부분으로 설명드리는데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한 도구가 딱 일정하게 딱 그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관리 부분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업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과 소통을 할 때 이제 잔디를 합니다. 이거 왜 뭐 카톡을 하고 잔디를 하고 나눠서 하지? 이것도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로우가 있고요. 이것도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뭐 자피어가 있고, 슬랙이 있고, 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부분에서 이거는 뭐 무조건 스마트 오피스를 위해서 이 도구를 써야 돼 라기보다는 제가 좀 생산적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쓰는 툴들을 좀 나열을 했어요. 마인드맵, 오피스, 원노트, 노션 이렇게 됐고요. 또 그 외에 약간 좀 앞에 4가지에 넣기에는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망고보드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걸 한 이유로 이 디자인 능력이 없는 분들도 어느 정도 좀 그럴싸한 좀 창작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룩, IFTTT, 세무사랑, 경리나라, 수지라 이것들도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제외하고요. 네. 이게 제가 그동안 좀 많이 앞에서 막 나열만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도구들 간에 좀 차이점이나 공통점이 뭐가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를 좀 궁리를 해보던 중에 저장 측면 관리 생산이라는 그 특성상 제가 이제 도구들을 나열을 하고 점수를 좀 이 특성에 가까울수록 최고점 3점 그리고 낮을수록 0점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글 드라이브는 저장 측면이 커요. 그리고 윈드라이브도 구글 드라이브랑 동일하게 저장성이 이제 좀 크고요. 그리고 드롭박스도 동일합니다. 이 3가지는 거의 저장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잔디는 어떻게 보면 메신저거든요. 저희는 이제 사내 메신저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장 측면에 2점을 줬고요. 그리고 이 측정인데 측정이라는 건 제가 앞에서 정보를 이렇게 모아 놓았으면 그것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측정 측면을 1점을 줬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 잔디를 쓰면서 직원들이 그동안 저는 안 보여요. 하지만 직원들이 인스턴트 메시지로 몇 건을 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가 있어요. 방은 안 만들어졌는데 자꾸 인스턴트 메시지가 늘어난다. 그 뭐죠? 여러분만 그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워크스토리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간략하게는만 넘어가긴 하겠지만 단순하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업체와 우리 회사의 직원들 간의 통화 내역을 저장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 음성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리고 그 저장 업체와 뭐 빈도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연락 빈도수라든지 업체들이 얼마나 우리를 귀찮게 하는지 또는 우리 직원이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반응이 없네요. 네. 이상해. 자,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또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2점을 줬고, 그리고 나스도 이게 좀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나스는 제가 볼 때는 여기 구글 드라이브, 윈드라이브, 드롭박스랑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구글 드라이브, 윈드라이브, 드롭박스는 클라우드의 개념이라면 나스는 회사 내에 어떻게 보면 간이 서버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장 측면에서도 이건 뭐 더 놓고 다른 측면은 뭐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동일하다고 보는데 이 네 가지조차도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뒤에서. 그리고 스캐너는 제가 특정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냥 물리적인 하드웨어긴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복각기를 활용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좀 여력이 되신다면 그냥 순수하게 스캐너 기능만 있는 걸로 쓰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버노트, 이것도 저장 측면에 3점을 줬고요. 측정 측면에서 3점을 줬고, 네, 이거에 좀 점수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원노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에버노트랑 비슷하긴 하지만 그 좀 강점이 있어요. 원노트는 제가 여기 생산성에 3점을 줬습니다. 이건 이제 뒷편에서 설명을 드리기도 할 건데 계속 뭐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하면은 이제 뭐야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예를 들면 저는 그 양도세 신고할 때 그 어떻게 하시죠? 그 업체에서 그 고객이 준 정보로만 신고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다 등기 거기 인터넷 등기로 들어가서 서류 뽑고 해야 되죠. 그 뽑는 거 어떻게 뽑으시죠? 다 출력해서 뽑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조차도 그 윈도우 자체에 그 윈노트로 출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출력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도 뭐냐? 출력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파일처를 출력을 한 다음에 띠지를 붙인 다음에 우리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원하는 정보들을 많이 출력했는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엄청 빨라집니다. 그거 제가 뒤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플로우도 참 좋아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고민을 좀 토로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일을 줄이려고 어떤 직원을 뽑았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그분한테 일을 시키는 게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좀 고민을 하던 차에 이 플로우라는 도구를 쓰니까 너무 많이 수월해졌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 잔디나 카카오는 없네요. 카카오나 그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도구거든요. 근데 플로우도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근데 플로우는 프로젝트성 그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진행도나 아니면 중요성이나 아니면 특이사항이나 자료 같은 거를 같이 이제 그 공유를 해가지고 일을 진행을 할 때 아주 좋더라고요. 이것도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엑셀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 측정 기능, 그리고 이제 이쪽 생산 부분에 이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구글 오피스도 어떻게 보면은 엑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랑 동일한 기능이에요. 근데 다만 하나의 차이라면 뭐냐면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도 협업 기능이 되지만 저는 그래도 구글의 오피스가 좀 어느 정도 더 좀 원활하지 않나.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 점수를 더 줬어요. 네. 그리고 노션 같은 경우에도 저장, 측정, 관리, 생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네, 빨리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그 저장으로서 이 네 가지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원드라이브, 나스가 어떻게 보면 저장 공간이거든요. 근데 세 가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클라우드 개념이 있고 나스는 우리가 이제 회사에다가 간이 서버를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수로 따지자면 이거는 4점부터 1점까지 줬어요. 그래서 저는 반응성은 그래도 이 나스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서버 자체가 내 근처에 있으니까 좀 제일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호환성은 사실 나스는 호환성은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호환성 제일 높은 거는 드롭박스가 제일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모바일에서나 PC상에서나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나스 순이고요. 안정성 측면에서도 드롭박스가 제가 제일 낫기는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구글 드라이브, 윈드라이브, 나스. 그리고 편의성 측면에서도 뭐 드롭박스, 다음 원드라이브,
뭐 구글 드라이브 뭐 이렇게 있고요. 그 경제성 측면에서는 봤을 때 사실 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나스 사용료 내나요? 안 내죠. 그래서 제일 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처음에 초기 구입비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히려 윈드라이브가 잘만 쓰면 1테라까지도 용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는 윈드라이브가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순이고요. 하지만 용량 순으로 따지자면 나스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서 지금 한 3테라인가 그 정도 지금 공간을 나스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간은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합계를 내놨는데 제가 합계를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서열을 나누려고 이제 점수를 준 것뿐이지 이게 17점이 제일 높다고 해서 제일 좋은 건 아닙니다. 네.